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드디어 새날이 밝았군요. 올해는 희망찬 해가 될까요? 아니면 좀 우울하거나 슬픈 해가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봄의 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맹호,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맹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조선 민화처럼 아주 어질게 또는 약간 바보스럽게 보이는 호랑이도 떠올리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호랑이의 기상, 우연함 이런 걸 떠올립니다. 저는 좀 위험을 찾고 싶어요. 올해의 봄은 위험이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부모님이나 윗세대들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위험 이런 것들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범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백두산 호랑이가 떠오르죠. 백두산 호랑이. 이게 연해주 일대로 가면은 아무르 호랑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였었죠.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고구려 등등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활동 범위고요. 실질적으로 백두산 호랑이는 이렇게 아무르에서 백두산을 거쳐가지고 백두대간을 거쳐서 지리산 끝자락까지도 내려옵니다. 이게 백두산 호랑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 가면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려지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랑이는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산 호랑이란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다 보면은요, 호랑이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것은 완벽한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종류죠. 흔히 살갗이 같은 경우도 시골이나 산에 가면은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단군 신화 아니겠습니까? 단군은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신화적 문체로 되어 있거든요. 신화가 있어야 됩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 일웅, 일호 등장하는데 결국 승리자는 곰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범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를 보면은 곰은 토템이라든가 야수지적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호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신령스러운 동물로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점의 하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꼭 관련되지 않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일웅 일호 했을 때 웅은 곰이지만 생물학적 의미의 배열하기보다는 저는 언어적 관점에서 보고요. 고죠, 알타이어죠. 신이란 뜻이죠. 또는 무당이란 뜻, 인간이란 뜻도 있죠. 신화 용어로 이양대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곰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로만 차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호랑이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산에 가면은 호랑이, 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셨다. 산신령님이다. 아니면 영감, 대감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사문화되거나 박제화된 용어로 사라졌지만, 그래서 산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범은 모든 것의 왕이고요. 산신령 그 자체로 여겨져요. 산신령님은 늘 호랑이랑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설화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남매 이야기. 결국 남매가 동아줄을 타고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쫓아서 올라가려니까 썩은 동아줄을 내렸죠. 그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서 핏물이 적셔지다 보니까 붉은 수수밭이 된 겁니다. 어쨌든 호랑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주로 올라가면은요, 지금 연해주 일대뿐만이 아니라 흑룡강 중류 지역에 가면은 혁철족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나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말하는 퉁구스계, 즉 여진 계통인데요. 이들도 역시 똑같이 호랑이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고구려 전기에 보면은 동쪽에는 예가 있었거든요. 예, 동해, 그리고 옥조가 있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제호이 위신이라고 합니다. 즉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동해 북부 지역, 특히 해안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범을 숭배했던 겁니다. 동해안 일대에서는 지신밟기를 할 때도 호랑이 탈을 썼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이 쓴 기록들을 보면은 엔지 가린 같은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고구려 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는 고구려 범이 상당히 많이 그려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그리고 고구려 연관되어 있었던 벽화 몇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였던 국내성이죠. 약 400여 년간 도읍했는데요.
집안시에 가면 있는 무용총, 이게 흔히 말하는 춤무덤이고요. 일부에서는 수렵총이라고 부르자는 견해도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춤도 있지만 바로 수렵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이 말 타고 달리면서 준피가 달린 이 고구려만의 특별한 화살로 호랑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호랑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천호라고 불렀습니다. 천호. 듣기 좋죠? 고려 사람들은 확실히 호랑이를 사냥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죠. 발해관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발해 3인이 1호를 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발해 사람 3명이 모이면은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구려 사람들은 용맹하고요. 기상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냥 도구가 아주 발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용청에도 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무용청, 각조청 같은 경우는요, 궁룡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로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틈틈새마다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호랑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cm 정도도 안 되는 게 작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가득 찬 것이 무용청, 각조청 등등인데요. 이게 바로 무용청에 있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요거는 바로 그 옆무덤이에요. 씨름무덤이죠. 무용청 씨름무덤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무덤에 가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고, 특별한 나무니까 신화수겠죠. 당나무. 그리고 여기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오른쪽은 곰이고 왼쪽은 잘 안 보이지만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견해가 아니라 북한의 강용남 씨가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나무 아래, 신단수 아래에 일흥 1호, 이것이 소위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신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들이 일부에서는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시기에 보면은 평안남도니까 바로 평양 근처죠. 거기에 유명한 강서중매의 백호도입니다. 보세요. 이런 양식은 사실은 북이 계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뛰어나죠. 색채감도 뛰어나지만 이 선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역동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한한 선의 이어짐을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발톱이 3개가 있는데, 흔히 중국 쪽 사고에 따르면은 5 천자, 4 제후, 3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고구려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특별하고요. 3족에서 등장하죠. 또 우리 민족의 기본 논리가 3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3의 숫자를 썼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더 표현한 그림들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강서중매의 백호도입니다. 보이시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강서대매의 백호도. 역동적이죠? 그러면서도 점잖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죠. 마치 라이온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무파사 같죠? 심바는 아버지 무파사를 닮으려 애를 썼고요. 결국 무파사처럼 위험 있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보살펴주는 백수의 임금으로 변신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고구려 문화의 특성을 봐요. 스테빌리티형 문화. 역동적이지만은 정적인 걸 갖추고 있는 거죠.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종의 문화. 이게 우리 문화의 원래 특성입니다. 강서대매의 백호도. 청룡도 똑같죠. 주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무는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만주 집안에는 삼실청 호랑이가 있는데요. 요 바로 직전에 보셨던 강서 중묘 대묘보단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삼실청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주 집안에 가면은요, 오해분이라고 해서 5개의 무덤이 모여 있습니다. 봉토 석실묘죠. 그 중에 4번째 묘에 있는데, 여기 백호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묘도 거의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 몸을 띤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해분 4오묘, 5오묘는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된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고 우리 신비로운, 그리고 복잡한 이런 벽화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구려의 백호는 이렇게 전승이 됩니다. 공주에 가면 바로 송산리 고분군이 있죠. 그중 6호분에 가니까 이렇게 백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전축분, 즉 벽돌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정교하게 백호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죠. 공주 능산리에 가보니까 여기 백호도가 있는데, 요거는 색깔을 조금 보정한 거예요. 여러 개 본 중에서 한 본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있고, 혀가 보이고 있고, 꿈틀꿈틀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일본 열도로 가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일본 아스카에 있는 타카마시 총이에요. 고성총이라고 그러죠. 1972년도에 처음 발견됐는데 사실은 발견된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들, 중국 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 학자들, 북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고성총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가, 고분 양식과 그다음 벽화 양식을 보고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요.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초기 당나라 양식을 본받았다고 보고요. 여기 남한 학자들이 동조를 했고요. 북한에서는 고구려라고 봤어요. 지금은 일본의 천황의 아들, 천황 또는 그들이 말하는 도레인이죠. 즉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고성총의 벽화가 있습니다. 다 있죠. 남주작은 일부가 파괴됐거든요. 그러나 북현무, 동청룡, 서백호 그림이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그 옆에 가면은요, kit도라고 분이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일본 학자들이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천천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사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고, 특히나 12지 신상이 발견돼서 굉장히 일본 열도에서는 귀중하다 평가되는 고분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백호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성총의 백호와 kit도라고 본의 백호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 열도에 많이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보시죠. 그걸 제가 조금 더 확장시킨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백호도예요. 용과 백호의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를 놓고 볼 때 당연히 이거는 백호죠. 일본 아스카의 kit도라고 번에서 발견된 바로 백호도입니다. 이렇게 범의 첫날 호랑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는 어떤 범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호랑이를 원하십니까? 조선 민화에 나오는 해악이 넘치는, 그리고 부드럽고 때로는 바보스럽기까지 한 이런 너그러움을 갖춘 호랑이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던 것이 있죠. 고구려와 호랑이가 갖고 있는 특성, 기상이죠. 그리고 의연함이죠. 백수의 왕처럼 품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험 있는 것을 원해요. 2022년 범의 해, 우리 모두가 위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기원해 봅니다. 듣고 싶어 큰 바람 소리, 흥안령 넘어 달려오는 바람 소리. 듣고 싶어 큰 노랫소리, 잊혀져 버린 고구려의 노래 소리. 듣고 싶어 해를 따라 달리는 말 발굽소리, 넓고도 긴 눈감 물결소리. 우리 결에 샘 묻은 땅, 죽었어도 지키자던 함성. 듣고 싶어 고구려 소리, 자유의 소리, 잃어버린 우리 소리. 듣고 싶어